여러분 안녕하세요. FMTV 구쌤입니다. 오늘은 고차 방정식의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유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도 많이 보셨던 문제 같아요. fx의 세 근의 합을 주고서 2차 방정식에선 두 근이었죠. 근데 여기선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근의 합을 주고서 얘를 f에 2x-7을 대입했을 때의 세 근의 합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두 가지 풀이법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중에 자신한테 잘 맞는 풀이법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법은 fx라는 함수를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fx에 대한 정보는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갖는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힌트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차항 모르니까 a 써주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f 2x 빼기 7 이 식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x 자리에 2x 빼기 7이 들어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x 자리들에다가는 다 무엇을 2x 빼기 7을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 베타죠. 자, 이런 식으로 f2x-7을 구한 다음에 이들의 근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이라는 건 얘가 0일 때 얘가 0 되는 것. 그러면 x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x는 2x-7 알파가 0이니까 x는 2분의 7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식 여기에서만 한번 쓰겠습니다. 2x-7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 그러니까 2x는 7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x는 2분의 7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근이 나올까요? x는 2분의 7 플러스 베타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x는 2분의 7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와서 이 것들이 2분의 7 플러스 알파, 7 플러스 베타, 7 플러스 감마 이 세 개가 바로 이 식의 근이겠죠. f2x-7은 0의 근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얘네 셋을 다 더해보면 2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값을 구해라 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애는 문제에서 11이에요 라고 줬기 때문에 답은 2분의 32, 즉 16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이 답이겠죠. 자, 이 문제를 다른 풀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풀이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fx라는 어떤 식은 이것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면 이 의미는 f라는 어떤 식의 기계에 함수를 보통 기계라고 초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f라는 기계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대. 또 베타를 집어넣어도 감마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온대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 2x-7은 자, 0. 이 기계도 똑같은 f라는 기계죠. 그럼 여기에다 무엇을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x값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구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시간 약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하시면 이게 알파가 될 때 0이니까 f에 요게 근이겠네. 그럼 x에다가 뭐를 2분의 알파 플러스 7을 넣어야 이게 알파가 돼서 0이 되니까 이 식의 근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7이겠네.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2분의 베타 플러스 7도 있고 감마도 마찬가지니까 2분의 감마 플러스 7도 있어서 얘네 셋의 합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냥 바로 푸셔도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치환하세요의 풀인데 치환하세요의 풀이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얘를 라지 x라고 놓고 그럼 라지 x가 뭐가 되는지 찾아서 식 쓰고 그거 바꿔서 쓰고 막 되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땐 그냥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방식으로 푸시든 아니면 이 함수라는 f라는 기계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푸시든 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방금 공부한 문제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갑시다. fx가 이거일 때 얘의 세근의 곱을 구해라. 자, 그럼 fx는 0이다의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영상에서 3차식의 근과계수의 관계 배우셨죠? 그러니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다. 그래서 5가 나온다라는 사실 기억하신 다음에 f 2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식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저 위에 있네요. 저 위에 있는 거고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저놈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놨다면 우리는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네.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셋을 곱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얘네 셋을 곱해보면 분모는 8이 나오고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이거 분모는 8분의 분자는 얘 또 전개하려면 또 복잡하죠.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뭐 배웠습니까? 이거 빠르게 처리하는 거 배웠죠? 어떻게?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법 공부했죠? 플러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했었죠?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알파로 이 마이너스를 뽑아주는 거죠. 마이너스를.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베타 얘는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얘네 셋을 곱한 거니까 결론은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식에 1을 대입하면 구해지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1과 동일한 식이다. 만약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이 전 영상 근과계수의 관계 빠른 풀이 설명까지 그 맨 뒤에 강의까지 들으시면 요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F1을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 내비두고 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아니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4랑 해서 마일 되고 마10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0. 그래서 얘는 8분의 10, 즉 4분의 5가 답이 되게 됩니다. 2번이 답인 거죠.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f2x 플러스 1이 여기에 알파 들어가면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x는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거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추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 할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 오래 안 끌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할 사실 체크하시고 역수 인근. 자, 역수인근이 나왔을 때 어떤 관계를 갖느냐, 두 식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ax제곱 2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써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당연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계수 있죠? 계수. 이 계수와 상수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뀐다. 즉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 된다. 이 사실만 알면 이거 끝이죠. 자, 3이 1로 오고 1이 1로 가고 마이가 1로 와야 되니까 b는 얼마? 3. a는 마이. 끝났네요. a 더하기 b는 1. 이렇게 그냥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차식에서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3차식 동일합니다. 3차식도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근이면 얘와 얘는 A, B, C, D가 D, C, B, A로 계수가 역순이 되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계수가 역순이 됐다면 근이 반대겠네.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요거 3차식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활용 문제 나왔습니다. 활용 문제 여러분들 잘 푸시겠지만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겸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4, 세로의 길이가 10,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내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어 부피가 96인 상자를 만들려고 할 때 x값들의 합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메인 힌트는 부피가 96입니다. 이거겠죠. 그러면 부피가 96이니까 부피에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피는 96이다. 그러니까 부피의 식을 만들어서 그게 96이 되는구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예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풀어왔던 문제입니다. 가로가 14인데 여기가 x고 여기가 x면 이 가운데 길이는 14-2x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세로 10에서 x를 뺐으니까 10-2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왜 이걸 구하고 있는 거죠?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곱하기 이거 접어 올려서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높이는 x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접어 올리면 높이가 x가 될 테니까. 그래서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밑면의 가로와 세로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식을 만들어 보죠. 부피식은 어떻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식이겠죠. 그럼 얘랑 얘가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요? 전개해 보겠습니다. 얘네들 먼저 전개하죠. 140 마이너스 28x 마이너스 20x 플러스 4x제곱 에다가 x 곱한 게 96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이제 4로 일단 나누면서 x 곱하겠습니다. 4로 나누면서 x를 곱합니다. 그러면 x 세제곱 그리고 40 마이너스 48인데 어떻게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2 x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0을 4로 나누는 거죠.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4, 3, 12에 5, 35가 되겠죠. 그래서 35x 그리고 96을 4로 나눠서 넘어오면 24. 자, 이런 식이 나왔네요. 이때 x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이 식 만들면서 꼭 확인해야 될 거, 꼭 체크해야 될 거 말씀 안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미지수를 잡을 땐 항상 그 미지수의 범위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항상 내가 뭔가 미지수를 만들어서 그걸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등등을 풀려고 한다. 그때는 x의 값의 범위가 있는지, 제한되어 있는지, 모든 범위에 x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x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x가 0보단 커야 되겠지. 왜? 0이면 이게 부피라는 상자가 안 만들어질 테니까 0보다는 크겠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점점 커진다? 근데 얘도 점점 커지니까 어디? 중간까지밖에 못 가겠구나. 자기가 아무리 커봤자 7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0보단 커야 되고 7보단 작아야 되겠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들을 구해봅시다. 무엇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나올까요? 우리 조립제법을 써야 되니까, 또는 뭐 빠른 풀이로 풀던 일단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뭐 대입하면 0 나올까요? 1을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 빼기 1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맞추기로 x제곱 플러스 24 써놓고 24x 뭐 x 있어야 35x 됩니까? 24에다 11 더해야 35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x가 있어야 플러스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38에 24 38에 24 마마 해서 x값은 1하고 3하고 8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범위가 0에서 7까지만 되니까 1하고 3만 가능한 값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얘네 다 더하면 12인데 12는 답에도 없죠.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고차 방정식의 3가지 유형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복습해서 확실히 자기 거 만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